우리가 열광하는 수많은 영웅 이야기. 하지만 대부분은 상상 속 허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망토나 초능력 없이 오직 지혜와 용기, 애국심만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진짜 영웅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서구 세계는 그의 이름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조선의 바다를 지킨 불멸의 제독 이순신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뜻밖에도 뉴욕의 한 무명 만화가의 손에서 되살아나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잠들어 있던 진정한 영웅을 깨워낸 한 남자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빈 종이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만화가였지만 허구적인 영웅 이야기의 한계를 느끼며 창작의 늪에 빠져 있었죠. 루카스 밀러, 그러니까 제 이름입니다. 슈퍼히어로 만화에 대한 열정은 식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리고 싶은 마음보다 불안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혹시 더 이상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연필을 굴리며 탄식했습니다. 이런 허구적인 영웅들의 시대는 끝났어. 진짜 이야기는 어디 있을까? 제 목소리가 텅 빈 아파트에 메아리 쳤어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가상의 영웅들은 이제 너무 진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케이프를 두른 영웅이 아니라 진짜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슴을 울리는 누군가를 원하고 있었죠. 편집장 마이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루카스, 내가 그리는 캐릭터들은 더 이상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 다음 작품이 실패하면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영웅은 어디 있을까?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평소처럼 유튜브를 뒤적이며 영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하나를 클릭했죠.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 이순신 장군.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16세기 한국의 역사 다큐멘터리라니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 함대를 격파한 명량의 기적.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23번의 해전을 승리로 이끈 불패의 신화. 이것은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진짜 영웅이다. 중얼거리며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검색을 하며 이순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려 했죠. 하지만 정보가 부족했어요. 영어로 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한국어로 된 자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찾아볼수록 이순신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건 어떤 슈퍼히어로보다 더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했던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이죠. 날이 밝아오는 것도 모른 채 아침까지 자료를 모았어요. 게다가 이 위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제가 그토록 찾던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초인적인 능력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희생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 제 가슴은 새로운 열정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미국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아파트는 이순신 연구소로 변했어요. 벽은 거북선 스케치와 16세기 조선의 지도, 그리고 이순신의 전투 전략에 대한 메모로 뒤덮였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를 모으고 밤에는 초안을 그리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만화가 아니야, 역사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그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어요. 강인한 눈빛, 결연한 표정. 이 사람이 정말 존재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3달 동안 미친 듯이 작업했어요.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노량해전.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불가능한 전투들을 재현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식사도 자주 거르며 작업에 몰두했죠. 완성된 스토리보드를 들고 편집장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마이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16세기 한국 해군 장군? 농담하는 거야, 루카스? 전혀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슈퍼히어로보다 더 대단한 실존 인물이에요. 마이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슈퍼히어로 만화를 원해. 이순신이 뭐라고? 미국 독자들은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 장군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이크는 제 열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국적을 초월해요. 인간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희생정신에 관한 이야기죠. 누구나 감동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출판사는 이런 종류의 실험적인 작품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환영이야. 손에 든 스토리보드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몇 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미국 독자들은 모른다.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출판사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바다의 전설 제목과 함께 제가 그린 최고의 장면들을 올렸어요. 목표액은 겨우 $10,000. 최소한의 인쇄 비용만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반응이 없었지만 레딧에 공유한 뒤 기적이 일어났죠. 이건 놀라운데. 이순신에 대해 들어본 적 없었어. 한국인인데 미국 만화가가 이순신을 주제로 만화를 만든다니 정말 놀랍네요.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다고요? 더 알고 싶어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순신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링크가 공유되면서 후원자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이 바다 건너 한국 커뮤니티에 전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자신의 영웅을 알아본 한국인들의 뜨거운 지지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댓글은 대부분 한글이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자부심과 감동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목표액을 훌쩍 넘겨 $30,000를 모금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이순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거죠. 킥스타터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본격적으로 만화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혼자서는 이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일러스트레이터와 편집자가 필요했죠. 이순신에 관한 만화를 만들고 있어요. 같이 작업하실래요? 이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친구 조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루카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시간 낭비야. 왜 하필 한국 장군이야? 아무도 관심 없을 거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킥스타터의 성공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이순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결국 지오반이라는 이탈리아 일러스트레이터와 아드리아나라는 색채 담당자를 팀에 영입했습니다. 그들은 제 열정에 감동받았고 이 특별한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기로 했어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정확성을 위해 끊임없이 조사했죠. 16세기 조선의 의상, 무기, 선박, 건축물.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어요. 일본군의 갑옷도 세심하게 그려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아요. 더 조사가 필요해요. 지오바니의 말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어요. 자료도 부족했고 언어 장벽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옳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한 역사학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보내준 자료들은 정말 값진 보물이었어요. 전투 전략에 관한 상세한 설명, 거북선의 구조도, 심지어 이순신 장군의 일기 번역본까지.
이 자료들은 저희 작업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몇 달간의 고된 작업 끝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완성되었어요. 이순신 바다의 전사 1편 인쇄를 맡겼고 드디어 실물을 받아보는 날이 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수백 권의 만화책이 있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들어올리며 느낀 그 무게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표지에는 이순신 장군이 호랑이 깃발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강인함과 지혜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킥스타터 후원자들에게 책을 발송하고 나서 이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만화를 알릴 수 있을까? 대형 서점 체인들은 무명 작가의 자비 출판 만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코미콘. 그것이 제가 찾은 답이었어요. 지역 코미콘부터 시작해서 작은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만화책을 쌓아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순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이분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에요. 게다가 그의 배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멈춰 섰습니다. 슈퍼히어로가 아닌 실존 인물의 만화라니 신선했나 봐요. 그날 30권을 판매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 코미콘에서 시카고, 뉴욕, 샌디에고로. 부스는 점점 커졌고 팬들도 늘어갔어요. 이제는 이순신 장군의 팬아트를 들고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한 10대 소녀가 제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루카스 씨,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학교에서 항상 제 정체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순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화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자 두 번째 에피소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는 직접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책과 인터넷으로만 연구했을 뿐 실제 현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가봐야 해요.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직접 느껴야 합니다. 팀원들에게 말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코미콘 판매 수익으로 모은 돈으로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제 인생 첫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간판은 모두 한글이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번역 앱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통영으로 가는 버스는 어디서 타나요? 버스 터미널 직원에게 번역 앱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통영은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지휘했던 중요한 장소였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곧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경이로웠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시골 마을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영에 도착했죠. 통영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위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기서 그분이 불가능한 전투를 이끌었던 거예요. 현지 가이드를 고용했고 그는 저를 이순신 관련 유적지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산도, 명량해협, 노량. 지도 위점들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모든 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특히 실물 크기로 복원된 거북선 앞에 섰을 때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우리 만화에서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정교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장군과 수병들의 치열했던 삶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순신 장군에 관심이 있나요? 가이드가 물었고 저는 제작 중인 만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미국인이 이순신 만화를 만든다고요? 정말 놀랍네요.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 후로 여러 매체에서 연락이 왔고 한국 방송국에서도 짧은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 인물이 아닌 민족의 혼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이순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려 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순신 해양문화원을 방문했을 때 관장님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기 난중일기의 영문 번역본과 희귀한 역사 자료들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업에 감사드립니다. 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부심을 세계에 전하는 가교 역할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수십 시간의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속에 새겨진 감동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책 속의 영웅이 아닌 가슴으로 만난 진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느낀 감동을 두 번째 에피소드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팀원들도 제가 가져온 자료와 이야기에 감명받아 더욱 열정적으로 작업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지오바니가 말했어요. 그도 제 열정에 감염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보며 더 사실적인 배경과 의상을 그리기 시작했죠. 석 달간의 고된 작업 끝에 두 번째 에피소드 이순신 명량의 영웅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페이지 수도 많고 내용도 더 깊어졌어요. 특히 명량해전의 절박한 상황과 이순신의 리더십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위대함을 알게 될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첫 번째 에피소드보다 더 많은 부수를 인쇄했습니다. 5,000부. 모든 돈을 투자했고 성공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열기가 식은 탓인지 두 번째 에피소드는 기대만큼 팔리지 않았어요. 코미콘에서도 반응이 시들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에서는 예상치 못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역사 왜곡이다. 서양인의 시각으로 동양 역사를 그리니 정확할 리가 없다. 만화적 표현을 위해 사실을 과장했다. 이순신을 슈퍼히어로처럼 그리는 건 존중이 아니다. 일본인을 너무 악역으로만 그렸다. 균형 잡힌 시각이 부족하다.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존중을 표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 위대한 정신을 현대 독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깊이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 인쇄비로 모든 자금을 소진했는데 판매는 부진했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 되었죠. 어쩌면 다들 옳았을지도 몰라. 이건 무모한 도전이었어.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편집장 마이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루카스, 어떻게 지내? 내 만화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슈퍼히어로 시리즈를 기획 중인데 관심 있어? 유혹적인 제안이었어요. 안정적인 수입, 대형 출판사의 지원. 하지만 그건 이순신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죠. 고맙지만 지금은 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우울한 날씨였죠. 그때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통영의 이순신 해양문화원 관장님이었습니다. 루카스 씨, 당신의 만화가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인 작가가 이순신 장군을 그렸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 한국어 번역판 출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심이 시들해졌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어 번역판 출판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국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제 만화의 한국어 판권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제게는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계약이 성사되고 몇 개월 후 한국어판 이순신 바다의 전사가 출판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주에 5,000부가 완판되었고 추가 인쇄가 결정되었어요. 한국 독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순신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갔나 봐요. 특히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 영웅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역사 인물을 세계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좋은 시도. 미국 만화 스타일로 그려진 이순신이 색다르고 멋있다. 이런 만화가 있어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온라인에 올라온 한국 독자들의 리뷰를 번역해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비록 미국에서는 고전하고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조국에서 먼저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출판사에서 받은 선급금으로 재정적 위기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성공 소식이 미국으로도 전해지면서 천천히 새로운 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통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성공 이후 제 만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게시물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새로운 독자층이 형성되고 있었죠. 뉴욕의 작은 만화 컨벤션에서 부스를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부스를 찾아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 10대 소녀 소피아와의 만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제 만화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책은 이미 많이 읽은 듯 구겨져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루카스 씨, 이 만화를 읽고 처음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전쟁 후 미국으로 건너오신 할아버지는 늘 힘들 때는 이순신 장군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지만 어린 저는 그 의미를 몰랐다고 합니다. 소피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우연히 이 만화를 발견했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이순신 장군을 그토록 존경했는지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소피아의 이야기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종이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할아버지의 다짐 같은 문장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소피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순신 장군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으셨다고 했어요. 루카스 씨 만화 덕분에 미국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도 그 지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만화가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화는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용기와 지혜를 전하는 소중한 다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소피아, 이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화가 아니었어요. 세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였죠. 삶의 지혜를 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소피아와의 만남 이야기가 알려지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순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럴 현상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제 만화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교육계에서 일어났어요. 뉴욕의 한 고등학교 역사교사가 연락해서는 자신의 세계사 수업에서 제 만화를 역사 수업 부교재로 채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통해 16세기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고 싶다는 거였죠.
학생들이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의 영웅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교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교에서 비슷한 요청이 왔고 교육용 특별판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역사적 배경과 추가 설명을 포함한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대형 출판사 글로벌 코믹스의 편집장 사라였습니다. 처음 저를 외면했던 그들이었죠. 루카스 씨의 만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이순신 바다의 전사 시리즈를 정식으로 출판하고 싶습니다. 더 넓은 독자층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약을 맺고 이순신 바다의 전사는 정식 출판사를 통해 재출간되었습니다. 전국의 대형 서점에 제 만화가 진열되기 시작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소피아가 보내준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학교 역사 수업에서 제 만화를 들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처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지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감을 주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소피아의 할아버지가 간직했던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제가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순신 바다의 전사가 정식 출판된 이후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 달에만 10만 부가 팔렸어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독자층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비판도 더 거세졌어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제 만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를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작가라고 비난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일부 한국 학자들도 외국인의 시각으로 그려진 이순신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TV 인터뷰에 초대받았어요. 진행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루카스 씨, 당신은 한국어도 못하고 동양 역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순신 같은 복잡한 역사적 인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선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이며 저는 그 불멸의 정신을 전하고자 진심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면서도 그 정신을 현대에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 진정성은 오히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역사적 앙금이 있는 일본에서조차 적대감을 넘어 한 인간의 위대함에 감동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바다의 전사는 학술적인 관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동아시아 학과에서 연구 주제로 선정되었고 문화 교류의 사례로 다뤄졌어요.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문화 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 만화가에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어요. 루카스 밀러 씨는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정신을 세계에 알리며 문화 교류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시상식 후 가진 간단한 연설에서 저는 벅찬 가슴으로 답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시는 이순신 장군께 바칩니다. 장군의 불굴의 정신을 전 세계 독자들과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통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피아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제 팀원들과 함께였죠.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서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개를 숙여 이순신 장군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그 순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 같았어요. 귀국 후 저는 세 번째 시리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을 다룰 계획이었어요. 그의 영웅적인 최후를 그리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정신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작업실 벽에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전투가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목숨이 다해가는 순간까지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했던 그 마음. 제가 그리고 싶었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순신 바다의 전사 시리즈는 전 3부작으로 완결되었고 전 세계 27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 작업실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벽에는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이순신 만화책들이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케치들이 가득했죠. 이번에는 세종대왕의 이야기였어요. 문득 5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빈 종이만 바라보며 슬럼프에 빠져 있던 무명 만화가. 이순신 장군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특별한 손님이 서 있었어요. 소피아였습니다. 이제는 대학생이 된 그녀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루카스, 제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소피아는 오래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오신 손으로 직접 필사한 듯한 오래된 이순신 관련 책 한 권이 있었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오신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이에요. 할머니가 정리하다가 발견하셨습니다. 루카스가 갖길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부분에 적힌 할아버지의 글씨를 소피아가 읽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는 허구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 자체가 어떤 상상보다 더 위대하고 강렬했습니다. 스튜디오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성공한 만화가였어요. 하지만 이 성공은 제 것이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영웅이 가진 이야기의 힘 덕분입니다. 소피아, 고마워요. 이건 제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소피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아는 대학에서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제 만화를 읽고 그런 꿈을 갖게 되었다고. 알아요? 우리 대학에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수업이 개설되었어요. 그리고 교재로 루카스의 만화가 사용된다고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 작품이 단순한 만화를 넘어 교육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니 이런 보람이 또 있을까요? 소피아가 떠난 후 저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끌었던 그 운명적인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거절과 실패, 비판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저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세종대왕에 관한 스케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이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전투가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말씀들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만화가가 아니라 위대한 정신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벽에 걸린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장군님, 당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가 뉴욕의 빌딩 숲을 붉게 물들입니다. 마치 수백 년 전 명량의 바다처럼. 그 바다 위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영웅이 있었듯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위대한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여정은 전 세계 수백만 독자의 가슴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깊이 새겼습니다. 루카스 밀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위대한 정신은 어떻게 시대를 넘어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가? 이순신 장군이 남긴 용기와 헌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영웅은 누구입니까? 그의 어떤 정신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